자, 이 사람도 좀 아는 체 하려고 자, 거기서 본래 국명이 한이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이란 말이 조선에서 앞에 있는 그 조자 옆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 거기서부터 위자 그러니까 어길 위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가 뭐야 책받침이 있어가지고 어길 위자가 되는 거예요. 유신하면서 그러니까 부계주로 바꾸면서 그게 한이란 말이 나와요. 조선이 많이 나오고 한이 그럼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시 하긴 조선 다음에 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자가 나와요. 문자 나오는 순서가 조선이 먼저 나오고 한이 나오는데 조선 본래 국명 한이라는 사실이 기원전 800년 이해는 800년 주나라 기원전 800년 저는 기원전 800년 얘기가 아니라 기원전 26세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문자가 나오니까 그때 문자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준하시를 기록한 시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경 저 이제 학부에서도 시경 조사는 필수로 배웁니다. 자, 시경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되냐면 역사서가 아니에요. 시니까 그때 우리 마치 우찌무하는 유행가 있죠. 네. 유행가를 채집해가 쓴 책이에요. 그때 유행가 어떤 유행가가 나왔는가. 자, 지금 유행가에 막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때 지금 쓰는 말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마찬가지 시경에도 그때 그 시대에 쓰던 말들이 나와요. 그 말 자체가 그 고대에서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어 팝송으로 영어 배우는 거 똑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낙선 선생님이 그 근문식을 토대해가지고 시경 언해와 초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제가 그것도 강의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이런 얘기 얘들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 이거 다 썰이에요. 썰이고 그래서 아는 체 하는 거죠. 아는 체 하는 건데 저는 그때 문자 그러니까 20BC 26세기 기원전 8세기가 아니라 26세기 문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경의 기록. 그러니까 아는 체 좀 하지 마십시오. 아는 체. 좀 제대로 알고 아는 체예요. 후대는 진이라고 불립니다. 진이란 나라는 왜? 진나라는 중국 고대에서 가장 오래된 족속 중에 하나예요. 라고 써있어. 진사국에 보면 써 있습니다. 진은 바로 고조선의 맥을 바로 이은 나라가 진나라고. 진나라가 망하고 그 왕손들이 내려온 곳이 바로 우리예요. 신라하고 일본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보시면 알게 됩니다. 지금 일본이 다른 거 다 빼고 지리학적으로 보세요. 자, 우리나라 이게 둘러싸여가지고 자, 태평양에 오는 태풍이라든지 쓰나미나 다 막아주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19세기에 우리나라 땅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이런 다른 외부 세계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붙잡은 게 누구입니까? 우리랑 같이 피를 나눈 일본이에요. 그건 다행이죠. 일본이 우리를 같이 병합하게 된 것은 그건 천운이었습니다. 천운이었고 일본은 친일한 것은 오히려 지금 우리 축복이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대를 해줘야 돼요. 친일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들 퇴가지고 자, 친일에서 자, 일제시대 때 됐습니까? 예전에 양반만 하던 공부를 하층민까지 다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다 줬습니다. 여성도 그렇죠. 공부하게 천민도 공부하게 하고 노비도 백정도 그렇죠. 공부하게 해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커왔습니다. 커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얼만큼 나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이렇게 될 거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미래는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 사태, 문재인 이런 떨거지들이 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를 판단하면 안 돼요. 쟤네들은 한해 설려 사는 애들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하늘엔 그 사람이 바르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늘에 도와줘요. 저는 그래서 이 글로벌 디펜스가 정말로 진실을 말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같이 방송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제 이 글로벌 디펜스가 이제 우리나라 언론을 주도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시겠죠? 자, 1만 년 전까지 안 갑니다. 그건 5만 년 전에. 그러니까 반만 년이죠. 반만 년 전에는 모계사야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사회는 무기율 사회였어요. 어떤 정한 규칙도 없고 지금같이 개 돼지처럼 산 거죠. 그러니까 그 법과 법칙을 세운 분이 바로 염제 신동식 그분이에요. 그때부터 문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역사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목에서는 목의 문명의 공일 한국입니다. 한국? 맞죠. 근데 이 한국인데 그 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알아야죠. 서해 중심 한반도 지역입니다. 서해 중심이 아니라 거기가 곡부라고 그랬잖아요. 곡부 아사다 산동반도 있는데 거기가 서해죠. 중국에서 보면 동해죠. 고인돌은 마고 전설로 가득한데 전설로 가득한 이 고인돌은 서해가 바닥이 되기 전에 피라미드 상단에 있던 제단입니다. 자, 고인돌은 서해가 이거 몰라서는 되겠는데 예전에 산동반도 그쪽에 바다였어요. 바다였고 그것이 융기됐습니다. 그래서 산해경에 보면은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고기고 머리는 고기인데 밑은 사람이고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사람 상상 속에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게 상전 벽해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7,000년 정도 그것이 이제 고고학자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는 예. 뭐 옛날에 노아 홍수할 때 갑자기 지구의 뭐랍니까 이 큰 변화죠. 대변화.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땅이 뒤집어졌다.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이 해저에 있는 생물들이 지금 요즘에도 인어가 그렇죠. 발견돼요. 예. 인어가 있어요. 인어가 아리따운 여성 이게 아니고 대가리는 사람인데 완전히 흉측한 그건데 이 하체는 물고기고 그런 게 있어. 주가 떠밀려고 이런 게 보이면 그러니까는 인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야, 그렇죠. 자, 그다음에 피라미드 상당히 바다가 된 이후에 호남 중심 한반도로 이주한 마고족이 저희는 요 사람만 있으면은 지금 한민족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한민족은 진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제가 고인들을 제천나라로 삼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반도는 산이 많아 굳이 피라미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체는 땅 기운, 우리 이걸 풍수를 알아야 돼요. 산이 많으면 지기가 굉장히 강해요. 지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수행을 해도 굉장히 어떤 기운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만 바르고 이게 제대로 하면은 금방 통이 열려요. 이것은 제가 40몇 년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것도 축제사절을 했죠. 끝장 보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압니다. 그는 누가 그랬다 하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는 말이 안 통해요. 자, 고조선이 220년간 존속했던 왕조이고 그 사이에 모계제를 부계제로 유신한 한이라는 왕조가 있었다. 이게 한이에요. 또 얘기하네요. 그냥 나라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문자가 조선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문자가 나오는 차례를 알면 고조선 분명히 한이라는 무식한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굉장히 한자 자체가 이 나라 이름 자체도 그냥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진 게 아니라 어떤 원리에 가지고 조상을 섬기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문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이름이란 게 우리가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름 질 때도 지금 장명할 때도 그렇지만은 우주 오행 원리라든지 60갑자를 보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시 보고 목화통음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 사주에 어떤 게 부족한가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붙이는 해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장명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알고 있으면은 이 이름 자체가 가지고 그냥 나오는 게 이름이 아닙니다. 사물며 하찮은 사람이 이름도 그렇게 짓는데 나라 이름을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거 이름 잘못 지어가지고 인생 완전히 엉망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세례명이 디모테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군중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지금 맞아 죽을 판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제 올해까지 끝까지 한번 보세요. 올해가 몇 달 남았지 이제? 4달인가 이제 8, 9, 10, 11, 12 5살 남았네요. 5살 사이에 어떤 일이 지금 내가 말은 안 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아까 이제 방금 말했죠. 이름이 뭐라고요? 세례명이? 디모테우가 자 디모테우의 최후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올해
보십시오. 정확히 보일 겁니다. 잘 지어야 돼요. 예. 일본 역사는 처음부터 조작된 역사가 많아요. 일본이 역사가 많아 조작된 역사가 보다 우리나라가 역사가 조작된 역사가 더 많습니다. 왜? 명청 빨라고. 그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는 건 순리라고 합니다. 그 일본 서기 자체 임진왜란 이후에 생긴 건데 당연히 한국책 가져다가 베낀 거죠. 열도는 기록한 적이 없다니까 배 타고 칼 들고 대륙이나 반도 침략해서 누락질하던 새끼들임. 그게 외국 일본 역사의 실제. 자, 토착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 애들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일본을 판단하는 거 하고 세계에서 일본을 판단하는 게 어떻게 되십니까? 훨씬 더 일본을 더 높게 치는 거예요. 일본, 자, 나중에 이제 뭐냐, 지금 요 뒤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아니, 일본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어요. 조선이 어떤 나라였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말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조가 일본보다 더 심했고, 이조 유생들의 문재인 일단들이 하니까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제가 민족이라는 말은 안 하고, 민족이라는 어떤 19세기 생긴, 20세기 초에 생긴 말이고, 어떤 한계를 짓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 민족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 민족이라는 어떤 우리 자체를 아주 협소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란 말을 왜 씁니까? 우리란 말은 나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역사에 오래된, 그러니까, 굉장히 소유 개념이 생기기 전에 이 어휘이기 때문에 그런 어휘가 우리 말 속에 있고 그것을 우리 역사가 얼마나 됐는가를 말하는 척도가 바로 우리라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자,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우리끼리 우리가 생각이 같은 사람, 뜻이 같은 사람이 우리죠. 근데 이 우리 어떤 파가 갈라면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이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우리는 인간 사람인 우리. 자,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순복음 중학교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앞에 그분이 한 목사 설교 기억은 아직 없죠. 근데 그 앞에 뭐냐,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지 사람이지. 딱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항상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때 본 기억이 아직도, 그러니까 한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사람 아닌 인간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를 묶이는 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여기서 대놓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란 말 속에 인류 문명을 포태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인류 시온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기에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란 말 속에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도 우리이지만 세상 전 인류가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더 협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자유시민이며 우리끼리만 외치는 속 좁아 터진 좌팔들을 제외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다. 물론 그네들도 우리 속에 포함시키고 싶지만 그들이 거부하게 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조선인은 여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중국인도 조선인이다. 더 나아가서는 조선인이 서로 동으로 나가서 현 인류문을 포태했기에 지구상에 사는 전 인류가 조선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딱 나왔죠. 우리라는 개념이 누구겠습니까? 전 세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서로 외인제의, 그 아픔을 서로 감싸할 수도 있을 정도로 살아가는 그것을 외인애집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사례에 나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조 얘기하고 이시조선 얘기하니까 듣기 싫대요. 근데, 자, 이시조선이란 말은 일본인들이 쓴 용어입니다. 누가 일본인만 썼다고 그래요? 이시조선이 왕시조선입니까? 조선 왕조라고 명칭해 주세요. 조선이 굉장히 뛰어난 왕조였고,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나라인 줄 아는 거예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드라마를 봐서. 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만 지금 뭐 요새 여기 글로벌 TV에서 많이 보여주지만 그 19세기 말에 그 조선의 생활상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요. 그거 보면 이 시조선이 어떻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진짜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은 좀
반성하고 이 뭐 노레타 홀이라든지 그 선교사님들이 쓰셨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무슨 조작을 하겠습니까? 그 자기들 눈에 비치는 그대로 썼을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쓴 그런 책들을 좀 한 권 읽으면 돈 만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 그런 책들 읽어보면요 처참합니다. 처참하고 우리나라의 한글 보급을 누가 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한글 배우고 성경 가르치려고 성경 전파하려고 한글로 된 성경 번역하고 나 저번에 그거 참 궁금한 게 왜 그때 선교사들은 목숨을 내걸면서 이 미개한 조선 국민을 조선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근데 그게 왜냐면요 대한민국 조선에 그 1800 뭐 80몇 년도가 제일 먼저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가 예.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예. 귀즐라프 선교사고. 예.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렇죠. 백령도에 처음에 지금 우리 NLL에 있는 거기에 지나가다가 왔어요. 들러가지고 사람들이 고기 잡고 있으니까 배를 내려가지고 야소 미소서 야소 막 그랬다고. 예수를 야소라 했다고. 예, 그죠. 야소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뭐 바빠 죽겠는데 뭐 야소 믿으라니까 뭐 소리 하고 그냥 이제 소득이 없어 그래가지고 출항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해가지고 출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백령도 포구에 그냥 배를 하루 정박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폭풍만 계속 되니까는 그 당시에 그 썼던 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보이지 않는 힘이 못 나가게 끌어당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내려가지고 육지로 올라가가지고 성경을 또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대단하네, 거기다가 뭘 세웠냐 교회를 세웠다고. 그게 지금 백령도 그 기독교 박물관이 서 있는 자리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왔어요. 희한하게 백령도 쪽으로. 그래가지고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쪽을 통해가지고 육지로 해가지고 평양 대동강까지 올라가가지고 가는 족족이 마을마을 들러가지고 성경 전파하고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제 잡혀가지고 죽게 되니 그래가 죽기 전에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 야 이 책 한 권 읽어서 하고 주니까는 야씨 죽기 전에 뭔 책을 보라고요. 일단 죽여놓고 책을 보니까 뿅 가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 지역에 사람 그게 된 거예요. 교회가 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가들이 왕조를 세우고 이가들끼리 왕을 해 먹었으니 이시 조선이지 그것이 왜 일본인이 쓴 용어인가? 지금 우리가 쓰는 학술 용어 그리고 대통령이나 철학이란 말도 일본 학자들이 외국어를 번역하면서 쓴 용어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못하면서 명청이 개임을 자처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516년간을 지탱한 왕조이고 고조선과 비교해서 말하기 위해서도 이시조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시대를 구분하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근데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조선일보 만불상에 이런 글이 나왔더라고요.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은 고려대 이한섭 명예 교수가 1970년대부터 연구해온 결과물을 집대성한 책이다. 1880년대 이후 우리말처럼 돼버린 일본어 3634개 단어를 소개했다. 이 어휘들 중 90%가량은 우리말 발음으로 들어왔다. 교육, 가족, 국민 같은 단어들이다. 나머지는 일본어 발음으로 들어왔다. 모나카, 맘땅, 무대뽀 같은 말이다. 마오병처럼 일본어와 우리말이 결합한 말도 있다. 경기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일제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수학여행, 파이팅, 훈화 같은 단어들도 일본에서 왔으므로 일제잔재라고 했다. 학생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일제잔재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 가 물었다. 이 문장에서도 본인 개념 청산은 일본에서 온 단어다. 단어도 일본어다. 계속요. 이세정 교육감은 대학에서 도고 동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종교학과 신학을 공부해 박사를 땄다. 도이칠란드를 독일이라고 번역한 것도 일본인들이다. 대학원, 신학, 종교, 박사 모두 일본에서 온 말이다. 국어, 영어, 수학은 물론 과학, 철학, 물리,
역사, 미술, 음악, 체육도 그렇다.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단어도 일본인들이 프레지던트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다. 일본은 1773년 네덜란드어로 쓴 의학서를 번역한 해체 신서를 펴냈다. 일본 최초의 서양책 완역본이다. 이 책은 일본 지식인들의 큰 충격을 줬고 번역과 사진 편찬에 대한 요구를 부추시켰다. 메이지 유신을 전후에 일본은 영일사전을 내놓았는데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작업이었다. 리버티를 자유로, 이코노미를 경제로 번역하는 이런 일본의 어떤 관념을 만들어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단어들이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제강점기 강제로 대량 유입됐다. 해방 후에도 일본인이 번역한 단어들은 계속 들어왔다. 나라를 세우려면 일본 서적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좋은 우리말을 해치는 일본어와 일본식 표현은 걸러내야 한다. 그러나 완전히 한국화돼 일상에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쓰는 말들까지 일제잔재라고 쓰지 말자면 어쩌자는 건가. 졸지에 이재정이도 정신병자 돼버린 거예요 지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본이 우리 문화에, 우리 말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고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까? 한 단어를 그 나라 말로 하나 번역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중국 놈들은 코카콜라로 가라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잘 음다르게 바꾸는데 얘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름 바꿉니다. 이름 만드는데 이것만 해도 그러면 우리 말 90% 다 사라져요. 우리 새 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시조선이라는 말도 똑같은 건데 일본 잔재인데 그러면 우리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맨날 이조시대 때처럼 공자를 맹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도 저기 아니 그 누구 조국이가 뭐 죽창으로 찔러 죽이자고 했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란 말을 쓰는 대통령도 어떻게 죽창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게 전체적으로 정신이 완전히 그러니까 뭘 몰라요,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거 뭐 18세기, 19세기 이야기하는 게 생각났다. 그 1888년 뭐 그때 그 선교사들이 본국에다 보낸 뭐 그런 문서들이 작년에 이제 그 기독교 신문에서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그때 이 조선이 이제 그 코리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그때 벌써 선교사들이 있어. 자, 그분들은 아신 거죠.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의 그 자기네가 여기가 본향이라는 걸 아셨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아셔서 그 영감을 받으셨겠죠. 영감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 조선한테 자기 목숨을 내걸면서 사람들을 개화시킨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 신자가 1000명이 안 됐는데 이 앞으로 이 두 개의 강대국이 생길 거다. 하나는 뭐 군사 대국 일본이요, 하나는 기독교 대국, 기독교 한국 뭐 코리아가 생길 거다. 이런 이야기를 본국에다 써 보낸 거예요. 그 거지 같은 나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뭐 봤을 때 뭔가 영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지 교육만 받고 깨어나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시도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뭐 이런 말, 기억이 동방에 타오르는 횃불.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그거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일제시대였어요. 그런데도 그런 시가 나왔다는 자체는 이미 그 사람들이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 사람들은 우리 뿌리에서 나갔던 사람들은 이미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앉아 우리는 500년간 들어앉아가지고 명칭만 빨다가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알고 야야야 너 이제 빨리 일어나야 돼 이런 얘기죠. 뭐 또 세계의 중심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외에다가 자기 본국에다 써보내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알고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독일계 유태인이고 그게 뭡니까 아슈케나지계 유태인. 그렇죠. 그 북방 기마민족에서 뻗어나간 그 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게 돌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는 우리가 뿌리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뿌리 돌아왔는데 너무나 멍청해가지고 좀 깨워주려고. 우리는 하여튼 너무나 축복받은 나라고 이 축복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승화시켜야지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개돼지야. 멈춰버리면 개돼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돼지화 시키려고 한 것은 이조가 그래왔고 문재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먹방, 뭐 여행 방송 이런 데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가 그렇게 하니까 원래 그 하늘의 뜻에 맞지 않는 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계세요. 멍청한 개 씹새끼들아. 멀쩡한 중국이 망한다. 이건 뭐 조선족인 것 같아요. 아니, 조선족 중국 같아요. 망한 너 개종자 나라가 쑥대밭이 되잖아. 일본한테 얻어 터지고 이 일본한테 얻어 터지는 게 누굽니까? 문재인 일당이죠. 문재인 터지지. 우리가 이세원 박사나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 터졌습니까? 떳떳했죠, 아주. 그렇죠? 쌍꺼풀 흘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건 황제족이에요, 황제족. 흘리고 있는데 그럼 참 보기 좋아. 이건 짧게 쓴 거예요. 자, 조선을 왜 저리 욕하지? 이때 욕할 이유가 있었죠. 완전 왜곡 투성이네. 말도 안 되는 무당 이야기 나오는. 무당 이야기 왜 했습니까? 아, 무당이 예전에 내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얘기도 참고할 필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의 사실로서 쓰여진 것도 쓰여진 거지만 어떤 신화 전설 아니 그냥 어떤 이야기식으로 내려오는 거 또 이제 무당들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아, 그럼 타당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려 왕실 20만 명이 죽었다고? 이건 역사의 사실 그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공부 안 하면 공부 좀 해요. 근거도 없거니와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 전 왕족을 몰살당하는 동서양 국가 모두가 그랬다. 자, 우리가 신라가 망했을 때 고려가 다 죽였습니까? 아니죠. 신라의 왕족을 다 그 고려의 귀족으로 다 승화시켜가지고 다 썼습니다. 다 융합 정책을 했죠. 그런데 이조는 그게 다 죽여버렸죠. 이거는 이씨인가 봐요, 이씨. 오늘 사람 동서양 국가 모두가 그랬다. 이거 상림자인지 뭔지 하는 놈, 식민사관에 인이 박혔나? 진짜 쓰레기 코너네. 자, 상림자인지 뭔지 하는 놈, 식민사관이 뭔데요? 식민사관이 뭡니까? 우리 일본이 다 해줬다. 일본이 역사를 일본 애들은 실증사학에 의해 각각해서 제대로 연구했어요. 이조 애들이 역사를 완전 분탕 개탕 쳤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일본 굉장히 모범적인 나라예요. 공부도 그렇고. 자, 우리는 기껏 해봤자 노벨상 누가 있습니까? 그 쓸데없는 뭐 평화상 그거 있죠. 자, 일본에는 과학상이 굉장히 많아요. 걔네는 그렇게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세우지 않고 누가 사는지 모르겠고 자기 스며들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격려를 해줘. 그리고 잘하는 사람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고개 숙이고 그걸 배웁니다. 일본 애들은. 우리는 야, 네가 뭔데? 이런 식이에요. 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딱 나오는 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와서 이런 강의를 해? 이런 식이죠. 식민사관은 뭐예요? 식민사관은 원래 괜찮아요. 조선의 역사관, 그건 개쓰레기죠.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종합공업 할 때 일본 학자들이 한국에 자문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먹고 일본 집 욕하고 있으면 우리 개만도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6.25 때도 그렇고 미국의 남침내 교회가 분유가루, 뭐 콩가루 이런 거 옥수수가루 보내가지고 그거 먹고 자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돌아서 가지고 미국 나가라 그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개만도 못한 유기견도 지 밥 주고 도와주고 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꼬랑지 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진짜 개만도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해외에서 한국을 볼 때 저 개만도 못한 새끼들 그렇게 손가락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그거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은 짐승도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이신년 지원 안 하는데 진짜 뭐가 됩니까? 우리 짐승 새끼도 짐승보다 빨갱이들이 완전 우리를 개 돼지로 만들어버려요. 그죠? 빨갱이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빨갱이가 그냥 정권을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또 루스벨트가 1905년 언론인 주의 캐넌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한번 이거 보세요. 나 이거 보고 야, 조선이 이랬다. 요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글로벌 스페이스 하는 건 조선 말기에 상황의 사진 나오고 이렇게 곁들여서 보니까 야, 조선 말기가 이랬구나. 조선 말이 아니라 조선 자체가 그랬어요. 조선 자체가. 자, 이번 보세요 좀. 조선은 본래 일본인 또는 중국인과 같은 수준에서 사물을 파악할 능력이 없다. 만약 사물에 제대로 보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패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훌륭한 사회를 만들고 지켜나갈 수 없다.
조선이 갖추고 있는 갖고 있는 인종적 결함과 낡고 뒤떨어진 정치 사회제도 탓에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후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은 똑같잖아요. 예. 조선이랑 극동의 모든 나라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의 나라이며 가장 문명이 뒤진 미개한 인종이다. 한국인은 자치에 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반면 일본은 입헌 정치의 나라이며 일본 민중은 지성과 활기에 넘치는 문명 국민이다. 조선은 일본의 것이다. 조선의 독립을 확실히 조미수 통상조약에 의해 엄숙히 약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그 스스로가 그 조약을 이행하기는 무력했다. 야, 이렇습니다. 그러지. 야,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그 정도 이제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 팔아먹은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나라 자기가 그렇게 망쳐놓고 못하겠다. 그냥 팔아먹고 가겠다. 그냥 팔아먹었잖아요. 강제 병합한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걸 알아야 돼요. 뭐 일제강점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면요 정신병자 취급당합니다. 야 그래 일본이 그래가지고 군대가 몇만이 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있었어. 어떤 전쟁을 해가지고 조선이 침략당했는다고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그냥 열어줬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기 우리 뭐 을사오적이다 뭐 저기 이한영이 나라 팔아먹었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래 말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는 국민 주권이 아니에요. 왕의 나라고 왕주권인데 왕이 왕권인데 왕이 안 되니까 야 이한영이하고 그 물사오적 걔들 보고 야 너 저 일본 가가지고 저 협상 좀 잘 해봐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돈 받고 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 왕실이 일본의 황실 아래에 있었고 돈을 받아 먹었어요. 이게 명백한 사실인데 그거를 갖다가 자꾸 부정하고 무슨 이한영이가 팔아먹었다고 그 을사오적들한테 저 매국노 새끼하고 뒤집어 씌우면은 우리가 정신병자가 된다고. 지금이야 국민주권국가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주권국가를 만들고 노비도 한 표, 여자도 한 표, 네, 그렇죠. 다 한 표씩 해가지고 저기 1948년 5월 10일날 총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뒤로 대한민국이 국민주권국가가 됐지만은 그 전에는 왕권국가인데 왕이 지 마음대로 나라 팔아먹었는데 지금 저 이한용이 나쁜 새끼, 고정 나쁜 새끼 해야지. 그렇죠. 이한용 나쁜 새끼 하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정신병자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역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쓴 거고요. 이제 이 사람은 제대로 본 거예요. 이시 조선의 근원이 전라도 관역 지역이 강요하고 교활하고 사악한 성품의 인간성이 악인들이었다. 이성의 혈명은 검은 탁한 혈액이 소나무 재선충 같은 유전자의 인면 수심이 짐승 같은 인충인 것이다. 이 사람 정확히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고 이제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이주시대 노비들 한풀이 기억상실전을 걸었나 봅니다. 자, 이분은 이제 제가 이제 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좀 할게요. 조선 당시에도 반명 친명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친명이 많았죠. 외교와나 교공 외교를 통해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기본이죠. 그리고 그 당시는 왕조 귀족 사회였습니다. 얘네들만 먹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잘못하는 게 송시열이 저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송시열이요. 자, 한정 문화는 우리 조선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정 문화 우리 조선에 있으면은 우리가 니들 중공, 명청 우리한테 저걸 해. 우리가 대대주가야. 니들이 소주가 해야 돼. 이렇게 말해. 그게 아니지 않고 안 하고 자, 조선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는데 왜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주가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게 요새 말이 어긋난 거죠. 이러면서 나중에 청나라가 강해지자 명나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명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승조인가 하는 마지막 왕인데 이 사람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완성과 같은 경우는 당시 명나라 백성을 찢겨 죽여서 살점을 먹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완성과 명나라의 마지막 장수죠. 이 사람 때문에 청나라 태조인가 하는 사람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건 조선사 기록에도 있습니다. 명나라 기록에도 있고죠. 승조인가 하는 왕은 자신이 죽지 못해서 내시가 옆에서 자살을 도와줬습니다. 시체는 당연히 내시가 숨겼죠. 이게 중공 드라마에서 내용됩니다. 중공 드라마 사서도 못 믿는데 드라마 믿고 있습니까? 중공에서는 모든 문화를 통제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보는 드라마나 쇼프로도 없애버립니다. 중공에서 프로듀스 투표 따라 했다고 출연자들 다 공안들이 잡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쪽 중공 드라마에서 저렇게 기록을 했는데 저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 놈들 역사 보면은 제가 보면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것을 진짜로 보고서 이거 정신병자 걸려요. 얘네들 정신병자들이에요. 이 당시에 조선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조선이 도와줄 힘이 있었습니까? 자, 이후에 조선에서 당연히 명나라 왕 모시면서 명나라 문화는 우리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명나라 왕 모시면서 명나라 문화 우리 것. 그것이 명나라 문화가 우리 것이라고 하면 청나라는 뭡니까? 청나라는 신라의 왕조들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청나라 다음에 열하일기로 보면 고려 역사 영토에 대한 인식이 나오면 뭡니까? 말은, 자, 육아들이 유생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마음에 안 들면 말은 알아요. 말은 알고 생각은 있어요. 근데 행동 움직이지 않아요. 자, 우리 19세기에 그때 외국인들 보면 양반들은 그 노동도 하지 않고 놀기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간 족속들이에요. 생각 가지고 세상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지. 행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둘 다 자신이 역사 영토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 앉아가지고 세계는 우리 영토야. 맨날 외쳐가자 뭡니까? 와서 찝쩍거리기만 하죠. 외국에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어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심지어 사람들이 싫어하는 조선의 마지막 군주 고종의 기록을 보면 한족 걱정하는 기록이 조선사 기록에 있어요. 한족 걱정에. 이 바보예요. 미친놈이죠. 자기 나라가 개판이 됐는데 왜 한족을 걱정합니까? 이거 고종? 이거 미친놈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사 기록에 나온 것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누굽니까? 다 좌빨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면 고종의 기록을 보면 한족. 그러니까 고종이 미친놈이라는 얘기죠. 이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명나라 한족 문화는 조선인 문화라는 인식입니다. 그것이 아니 어느 집에 와서 종살이 하면서 이 집은 내 집이야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명나라 후손들의 한족이 보면 사이코패스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도 문제도 절대로 청나라 입장대로 안 한 게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병신들이죠. 조선이. 청나라는 우리랑 같아요. 애신 강나 금나라가 바로 김씨 귀족들이 신라의 귀족들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예요. 그건 금나라 언제나 금나라 역사책을 바로 이제 갖고 와서 보여줄게요. 자, 그렇게 되고 애신강나가 바로 신라를 사랑하고 널리 펼치다 이런 말이 애신강나예요. 그게가 청나라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를 그만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청나라 입장도 안 한 게 조선이니까 조선은 싸가지 없는 나라죠. 그렇게 딱 나오니 아니 말 속에 아는 사람한테 말하면 다 픽 잡혀요. 자, 이상해 지금 무슨 보수 치료 받았는지 무조건 보수라면 조선을 부정을 하네요. 우리가 보수? 우린 보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보수 있습니까? 글로벌 디펜스에 시청하는 사람 외에는 보수 없어요. 왜? 우리 것을 모르는데요. 우리 진정한 모습을 모르는데 보수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보수가 있다고 하면 바로 기독교 신자들이 바로 보수예요. 왜?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 태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알고 기독교의 진정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보수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보수죠. 조선의 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현재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힘이 대단하고 아주 고귀하다는 얘기예요. 조선을 부정을 하네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조선인이 조선인 부정하는 겁니다. 조선에서 이런 역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역사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역사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가 아니죠. 그리고 잔인하게 지금으로 왕조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조선에서 다른 왕조들이 간섭을 못했다고 할 정도로 기록될 거. 뭘 간섭을 못했어요? 정말 명나라 항상 간섭을 하고. 왕 채권 받으려면 명나라 가서 사신이 와가지고 채권 그렇죠. 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나라 입장에서는 명나라가 존재할 때 문서로 황제가 측에서 이것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얘네들 공부 제대로 안 해. 얘네들이 저 선생님한테 많이 온 사람도 있어요. 예. 와가지고 손 들고 왔어요. 왜? 자기 능력으로는 공부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한 학설 가지고는 전혀 잽이 안 돼요.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모든 걸 바꿔야 되는데 바꿀 용기는 없고 바꾸려면 한 10몇 년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주 굉장히 저열한 놈들이 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겁니다. 자, 얘가 이제 명나라 말기도 아니고 초기 중쯤인가 할 때 이렇게 조선을 표현한 겁니다. 명나라도 그렇게 강한 또 아니고 강한 시기가 있었고 대체로 조공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견디고도 했습니다. 명나라 왕이 오랑캐 일개 장수한테 조공했는데 많이 안 좋다고 잡혀간 기록이 2번이나 있습니다. 오랑캐가 누굽니까? 왜 오랑캐입니까? 오랑캐가. 자, 그리고 명나라 주원장이 고조선에 대한 기록을 보면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장이 고조선을 어떻게 알았어요? 고조선 몰라요. 고조선이 나온 게 언제예요? 1980년대 돼야지 그 고구민이 슈트해가지고 그때 근문신고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조선이라는 말을 찾은 거는 손하자 선생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 문을 보니까 그 사망 오제, 그러니까 오제 봉기가 바로 고조선 봉기다. 그거 가지고 납비기 선생님하고 5년간 토론을 했어요. 물론 토론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소개할 겁니다. 선생님은 그것도 나한테 주셨어요. 그 소개했는데 그때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얘가 주원장이 뭔데 고조선을 얘기합니까? 자, 주원장이가 우리 선생님, 소남자 선생님보다 늦게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원장이 오늘 맞았단 아닙니까? 예. 맞았당이죠 원래. 뭘 배워가지고 뭘 기록은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거는 자기가 아는 수준 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한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렇게 재는 거예요. 재는 거. 이 사람도 고려계라는 소리가 고려계 맞아요. 주원장에. 또 명나라 주변에 왕조가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우파나 좌파들이 희한하게 무슨 명이나 청나라를 미국과 비교한 누가 비교합니까 미국과. 얘가 명과 청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명과 청은 우리가 같은 이족들이고 이족이 생 왕조고 이 청나라는 바로 신라와 바로 연관이기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비교를 한 것은 미국도 유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 아니에요? 비교할 때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그건 당신이 개소리예요. 청도 200년 정도 버티고 이후에도 망했습니다. 자, 왕조는 일어났다 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민족이 흥하기 위해서는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이런 사이클로 해가지고 그 민족이 오래 존속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번영만 했던 민족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극양과 극음은 극양은 마음대로 무한대로 확장돼가지고 없어지고요. 극음은 아주 작아져가지고 최소한도 작아져가지고 극수로 작아져 없어지고 그래서 음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순환이 돼야지 그 민족이 오랫동안 존속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거죠. 청나라 이전이 대부분 한국 역사에 속하는 왕조입니다. 심지어 누르하치 할아버지가 조선에 속했다고 국사 편찬이 왜 국사 편찬이 이게 이상하네. 자, 누르하치 할아버지가 뭐냐? 조선에 조선이 신라 왕족이라니까요. 조선 초기까지 종을 했는데 무슨 속국입니까? 외구도 조선 쪽에 종을 했는데 속국입니까? 외구가 왜 그랬어요? 외구에 외구. 일본이 우리를 그때 역사가 역선하는 것은 멈춰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시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강할 때는 강하고 약할 때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 때 우리는 우리 민족이 존망을 걱정할 때였죠. 그렇죠. 이 존망을 걱정할 때 우리를 지켜준 것은 바로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를 개화시키고 공부시키고 자 어떤 나라가 그 식민지 백성을 학교 다 세워가지고 공부시키겠습니까? 그리고 항공기술, 그렇죠. 그 조선기술 이런 것도 공부를 시켰는데 그렇죠. 이 항공기술자들이 나중에 이승만 정권 때 들어와가지고 뭘 하냐? 로켓 만들고 우리가 이승만 정권 때 벌써 3단 로켓을 쐈어요. 그렇죠. 예. 57년도에 예. 로켓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그리고 뭐 함정 만들고 그런 걸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배운 사람들이 다 이승만 정권 때 그렇죠. 무기 만들고 했어요. 그게 어디로 가요? 박정희 정권 때 또 이어져 가지고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중화공업으로 도약을 하게 되는데 그거 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자들이에요. 그렇지? 자,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게 아니라 이쪽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저는 그때 그 당시 문자 가지고 중국이 나온 사설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 놈들이 얼마나 변조시켰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반만의 문자로 그때 그 당시에 문자가 쓰여지면서 이건 어떤 과학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문자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보면 중국 역사서 있잖아요. 너무 허점이 많아요. 이것을 변조시키려면 왜곡시키려면 아주 그럴싸하게 왜곡시켜야 되는데
다 뾰록 나게끔 조금만 공부하면 그냥 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내용들이 어느 정도 교과부나 이런 쪽을 수용을 해야 하는데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밑에 제대로 공부한 사람 10사람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공부를 안 해요. 왜?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그만한 마음에 역량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글은 반반전의 문자로 쓰여진 글은 절대 머리로 보는 게 마음으로 봐야 돼. 마음이 열려서 봐야지 보이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이 열린 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보이고 그분들은 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거기다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다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면서 어떤 분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그렇게 안 됐는데 이걸 보니까 연관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과정, 그러니까 유불선 기독교가 연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담아있다는 얘기죠. 담아있는 것을 깨워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 이야기해도 속여도 이것이 진실이 아니면 사람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할 때는 그 시간이 늦어도 언젠가는 알게 돼요. 근데 내가 놀란 것은 뭐냐면 이걸 하면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속도가 빠르게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안 보이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다 보면 환파다 아니면 조선은 주변의 왕조가 속한 나라이다. 극단인식이 매우 지배죠. 이건 당신이나 그렇고요. 저희 강의 듣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리고 공부가 모자란 애들은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내가 이제 그 이시조선은 어떤 나라였느냐, 어떤 왕조였느냐, 이게 딱 나온 거예요. 환부역조환. 환부역조환이 뭐죠? 조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공구나 맹가를 빨아대면서, 공구나 맹가 정도 빨았으면 됐어요. 그 맹가의 말을 현실을 이화시키는 주제에 맹목해가지고 빨아대면서 공상망상 시간을 보낸 왕조였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약 그 이조 때 좋은 생각으로 된 왕조였으면 굉장히 번창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팔아먹었어요. 망한 것도 아니고 팔아먹었어요. 일본에다가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고종이 자기 나라를. 그러면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조선을 팔아먹은 게 저기 뭡니까 고종이라고. 그렇죠. 팔아먹은 게 아니고. 그렇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가 어딨노? 자, 팔아먹은. 우리에겐 진정한 보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왜 대륙에서 여기 조그만 반도로 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왜 그 대륙에서 쟁패를 다투면서 더 있지 않고 왜 이 조그만 반도에 왔느냐. 자, 하늘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주 성경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고 이때를 위해 가지고 이런 것이 나오고 역사가적 사실이 나오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 성경의 말씀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들을 세운 것이 기독교이고 그 정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세상 살 때 속한 사람들한테 속세를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그러니까 욕심 물들다. 예, 물질에 너무나 물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속하지 말고 네 자신을 찾아라. 네 자신 본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고조선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알면 바로 우리가 어떤 분이 계속 얘기하신 다음에도 얘기하죠. 모세오경하고 모세오경에서 창세기에서 얘기한 것과 고조선의 어떤 역사의 어떤 토독지선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하고 겹치는 내용을 난 얘기할 거예요. 오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한 3-4시간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제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으로 이제 할 겁니다. 자,